2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의사의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 짧은 만남 후 배를 타고 떠나버린 그는 지금 대양 건너편 어딘가에 있었죠. 연락은 거의 닿지 않았고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외국인에다 항해사라니,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의 아이를. 그래도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의 노부부가 서 계셨어요. 우리는 진호 부모입니다. 손주 보러 왔어요. 그들의 서툰 영어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그들이 단 하루의 망설임도 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한국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후 시작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넘어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자란 마리아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25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바다를 사랑했고 그 푸른 지중해의 향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죠. 아버지는 지역 선박회사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불편함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죠. 마리아, 또 그 한국 드라마 보고 있니? 어머니는 종종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습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진짜 한국 남자랑 결혼하겠네.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에이, 그럴 리가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제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바르셀로나의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로 유럽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이었는데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을 맡게 되면 기뻤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퇴근 후 항구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것은 제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요. 혹시 영어 할 줄 아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지도를 들고 있었고 완전히 길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구시가지로 가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순간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한국어를 하실 줄 아세요? 조금이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제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제 이름은 진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 씨는 한국에서 입항한 상선의 항해사로 2주간의 휴가를 바르셀로나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시가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갑작스러운 용기가 생겨 제안했습니다. 제가 내일 휴일인데 바르셀로나 구경시켜드릴까요? 현지인이 안내하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진호 씨를 만나 바르셀로나의 명소들을 안내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구엘 공원, 람블라스 거리까지. 그는 모든 것에 놀라워하며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스페인은 정말 아름답네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더 특별해졌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만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진호 씨는 서울 출신으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바다에서 생활하는 힘든 직업이었지만 그는 바다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바르셀로네타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는 붉게 물들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졌어요. 마리아. 진호 씨가 불쑥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4번의 만남, 그것도 관광 가이드와 여행객으로 시작된 관계였는데 하지만 저 역시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고 그의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진호 씨는 다시 배에 올라야 했어요. 그는 6개월간 대서양을 항해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연락할게요. SNS로라도. 그가 약속했습니다. 기다려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만남으로 시작된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진호 씨가 떠난 후 저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를 생각했고 그가 보내는 짧은 메시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자주 연락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는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심한 메스꺼움이 있었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의 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졌어요. 그렇게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마리아 씨. 임신하셨어요. 임신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임신이라니. 단 며칠간의 만남으로. 그것도 이제는 대양 건너편에 있는 남자의 아이를. 병원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진호 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말해야 할까?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요.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은 부모님 앞에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이미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마리아? 저 임신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이 아빠는 누구니? 마침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국인이에요. 항해사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바다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돼요. 아버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외국인에다 항해사? 그것도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마리아,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게 연락해. 당장. 그리고 책임을 지라고 해. 아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는 지금 대서양에 있고. 그럼 어쩔 셈이냐. 우리 딸이 외국인의 아이를 혼자 키우게. 말도 안 돼.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조금 진정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리아,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내 부모야. 네가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도울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언제 알려야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망설였습니다. 임신 5개월째,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진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호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가능하면 전화해 주세요. 며칠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현재 아프리카 해안에 정박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 씨,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초조하게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내 아이라고? 네. 또 다시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리아,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지금 당장은 배에 있어서 곁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항해가 끝나면 바로 스페인으로 갈게. 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저를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말로는 쉽게 약속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마리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얘기할게. 그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그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분들이 낯선 나라의 낯선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출산 준비에 바빴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회사 동료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매일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셨고 아기용품을 함께 준비해주셨어요.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이내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마리아, 이리 와봐. 거실로 나가보니 생전 처음 보는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노부부였고 여성분이 서툰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마리아입니까?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진호 부모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 씨의 부모님이라고요? 한국에서? 여기 스페인까지? 노부부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긴 비행 끝에 방금 도착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이해하고는 노부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시겠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호 씨의 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배를 만져보려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고 그녀는 부드럽게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 딸? 그녀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진호 씨의 아버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작은 한복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한 전통 의상이었죠. 우리 손자를 위해 가져왔어요. 그가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곳까지 오셨다니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과 진호 씨의 부모님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 그리고 간단한 영어와 번역기의 도움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진호 씨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무언가를 먹이려 했고 아버지는 진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진호는 항상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당신과 아기를 잘 돌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진호 씨라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진호 씨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 재료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음식을 먹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미역국, 김치, 불고기.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있었지만 모두 맛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먹어야 해요. 아기 낳고 힘나게. 저는 감사히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진호 씨의 부모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고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항상 살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진호 씨는 여전히 바다에 있었고 출산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계셔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양수가 터졌습니다. 부모님과 진호 씨의 부모님은 서둘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저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진호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마리아. 우리 손자 만나러 가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힘을 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제 아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을 잊었어요. 그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완벽했습니다. 진호 씨의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셨고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호 씨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셨어요. 우리 손자. 진호 닮았네요. 그렇게 우리 아들 민석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진호 씨의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민은 영민할 민, 석은 돌석이라고 하셨는데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출산 후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어야 했고 수유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호 씨의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된 분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돌보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주셨고 제가 쉴 수 있도록 아기를 봐주셨어요. 이렇게 싸야 해요. 꼭꼭. 아기 편안하게. 어머님은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녀가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싸는 모습은 마치 예술 같았어요. 수십 년간 익힌 솜씨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진호 씨의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된 분은 조용히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필요한 곳에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어머님과 친해지셔서 요리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스페인 요리와 한국 요리의 융합이 일어나는 순간들이었죠. 한 달이 지났고 진호 씨의 부모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고 저 역시 그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그분들의 비자는 얼마나 유효한지, 한국에는 언제 돌아가셔야 하는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한국에 언제 돌아가실 계획이세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돌아갈 생각 없어요. 민석이 좀 더 커야. 진호도 만나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손자와 저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잠시 미뤄두신 거였어요.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호 씨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는 예정보다 빨리 항해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바르셀로나 항구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민석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진호 씨가 일주일 후에 온대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님도 보기 드물게 감정을 드러내며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오는구나. 손자도 보고 마리아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집안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은 더 열심히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고 아버님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항구로 진호 씨를 마중 나갔어요. 민석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그는 분명 진호 씨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이 보였어요. 마리아, 정말 보고 싶었어. 그가 저에게 다가와 포옹했고 그 사이에 있는 민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호 씨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잠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진호 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엄마, 아빠. 진호 씨가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민석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한국에서 장난감을 사왔고 저를 위한 선물도 준비해왔어요. 마리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였어요.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진호 씨. 정말 예뻐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호 씨는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아들 소식을 듣고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지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진호 씨는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는 민석이의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저녁 민석이를 재운 후 진호 씨와 저는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나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그가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럼 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너와 민석이도 함께 왔으면 해. 우리가 가족이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이었어요. 가족, 친구, 직장. 모든 것을 두고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한국에 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난 한국어도 잘 못하고 일자리도 없고. 진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울게.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항해에서 돌아오면 함께 살 집도 준비할 거야. 그래도 당신은 6개월씩 집을 비우잖아요. 저랑 민석이는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분들이 이미 너무 민석이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사실 내가 계획이 있어. 계획? 응.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항해를 그만두고 육상 직원으로 일할 생각이야. 그러면 매일 집에 돌아올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진호 씨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까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호 씨,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그 말에 진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마리아.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그날 저희는 부모님들께 이 결정을 알렸습니다. 진호 씨의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제 부모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계셨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너를 잃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우리도 자주 한국에 놀러 갈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멀리 가다니.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렇게 저희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진호 씨는 회사에 육상 근무 신청서를 제출했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의 해변을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고 꿈을 키우고 사랑을 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지만 이 도시의 추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참으며 저희를 배웅해 주셨어요. 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아빠. 그리고 민석이가 조금 크면 꼭 다시 와서 보여줄게요.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 진호 씨, 민석이, 그리고 진호 씨의 부모님까지.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은 마치 제 앞날처럼 넓고 미지의 것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공기가 느껴졌어요. 여기가 이제 제 새로운 집이 될 곳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가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호 씨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저희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호야, 여기야. 진호 씨는 친구들을 보고 반가워했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마리아, 내 여자친구야.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 민석이. 친구들은 모두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석이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와, 너무 귀엽다.
진호랑 닮았네. 혼혈이라 더 예쁘다.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바빴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1시간 정도 달려 우리는 진호 씨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작은 채소밭도 있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낼 거야.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면 우리 가족만의 집을 구할 거고. 진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너희 방이야. 아기 침대도 준비했어. 방에는 정말로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기 모빌까지 달려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아요. 그날 저녁 저희는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석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좀 보채었지만 결국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서 산이 보였어요. 스페인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아침부터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식 아침 식사였는데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진호 씨는 저를 데리고 동네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민석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저희는 먼저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노인분들은 건강에 정말 신경 쓰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도 매일 아침 저기서 운동하셔.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지. 진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공원에서 나와 우리는 지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식재료를 살 수 있어. 신선하고 가격도 괜찮아. 진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여러 가지 한국 식품들을 보았어요. 떡, 김치, 고추장.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진호 씨는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갑자기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진호 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당신이 외국인인 것 같다고. 그리고 예쁘다고 하셨어. 진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가게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곳에는 각종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과 한 개를 저에게 건넸어요. 먹어. 맛있어.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았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고 더 많은 과일을 봉지에 담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진호 씨가 돈을 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어요. 서비스야. 외국인 며느리 환영해.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 며느리라고 부르시다니. 하지만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와 그의 부모님이 기본적인 인사말과 생활 용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어머님은 특히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즐기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찌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맛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썰어. 작게, 작게. 어머님이 야채 썰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지시에 따라 야채를 썰었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잘했어.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 같아.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이미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 진호 씨는 저녁 식사 후 테라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별이 예뻐서.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 민석이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마리아, 나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해야 해. 진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벌써요? 더 휴가를 쓰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서 빨리 와달라고 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 육상 근무로 바꿔서 매일 집에 돌아올 거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6개월씩 바다에 나가 있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리아. 진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마리아,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진호 씨,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민석이도 있고. 이제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면 좋겠어. 네,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진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테라스 문이 열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축하해 주셨어요. 축하해. 우리 며느리 됐구나. 어머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포즈는 미리 계획된 것이었고 어머님과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식 결혼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먼저 양가 부모님의 만남인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자 우리는 고급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통역사의 도움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웨딩드레스와 한복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양식 웨딩드레스와 전통 한복 2가지 모두 입기로 했어요. 결혼식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놀랐어요. 스페인에서는 보통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긴 피로연을 하는데 한국은 웨딩홀에서 짧게 식을 올리고 곧바로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메이크업과 헤어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정말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식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의 팔에 의지해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스페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정식으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식장에 들어서자 많은 하객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 씨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단 앞에 진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함께할 미래만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진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서양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중간에 한국 전통 의식도 일부 포함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석이는 양가 부모님이 돌봐주기로 하셨어요. 3일간의 신혼여행 동안 우리는 제주도의 명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라산을 등반하고 올레길을 걸었어요.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지만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직업을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 지원서를 넣었지만 대부분은 거절당했어요. 마침내 작은 영어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 일상 대화를 하기에는 부족했어요.
특히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나 택시를 탈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예요? 여기 가주세요. 같은 기본적인 문장은 외웠지만 상대방이 빠르게 대답하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길을 잃어 울면서 진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급히 회사에서 나와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괜찮아, 마리아.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워. 조금씩 배워가면 돼. 그가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생활 방식, 식습관, 사고 방식 등 많은 면에서 달랐어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명절 때 시댁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추석과 설날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낯설었어요. 마리아, 이번 추석에는 큰아버지 댁에 모일 거야. 거기서 모든 친척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진호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어요. 많은 한국인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인사법, 어른들께 음식 대접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석 당일 우리는 시골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그들에게도 생소한 존재였나 봅니다. 어머, 진호 와이프가 외국인이었어? 한 이모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왔대. 예쁘지?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친척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촌들은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저에게 스페인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스페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시에스타를 자나요? 플라멩코 춤출 줄 아세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했고 때로는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한국어 잘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저도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웠고 김밥 마는 것도 도전해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다른 여성 친척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돼. 자, 한번 해봐. 진호 씨의 사촌 언니가 김밥 마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도움을 준 떡볶이와 김밥도 있었고 그 외에도 갈비, 잡채, 불고기, 전 등 셀 수 없이 많은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거 한번 먹어봐.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야. 큰아버지가 송편이라는 떡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먹었고 그 달콤한 맛에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식사 후에는 가족 게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윷놀이라는 한국 전통 게임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규칙이 복잡해 보였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도, 개, 걸, 윷, 모. 맞나요? 제가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 잘 기억했네요. 진호 씨의 사촌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추석은 생각보다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진호 씨의 가족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진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마리아. 모두가 너를 좋아하더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한국의 명절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섞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구아아꼬, 스페인어로 물. 저는 민석이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배우길 원했습니다. 집에서는 스페인어로도 자주 말했고 스페인 동화책도 읽어주었어요. 진호 씨도 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나도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 민석이가 두 언어를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야지.
그의 노력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진호 씨는 스페인어를 배우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진호 씨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는 해외 선박관리 팀장이 되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덕분에 우리는 자신만의 집을 구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리아, 이제 우리만의 집을 구하면 어떨까? 부모님께 너무 오래 신세를 졌어. 저는 동의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처음에는 아파트를 사기 어려웠어요. 대신 전세로 아파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는 스페인에는 없는 제도야. 집주인에게 큰 돈을 맡기고 그 이자로 집세를 대신하는 거야. 진호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집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웠고 주변에 공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석이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사날, 진호 씨의 부모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많은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주 놀러와. 민석이도 데리고. 어머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주말마다 찾아볼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저는 스페인 스타일의 따뜻한 색상을 좋아했고 진호 씨는 미니멀한 한국식 인테리어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두 스타일을 절충해 독특한 분위기의 집을 만들었어요. 이거 스페인 그릇이야. 예쁘다. 진호 씨가 제가 스페인에서 가져온 세라믹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바르셀로나에서 유명한 거예요. 이걸로 밥상 차리면 더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한국 음식과 스페인 음식을 번갈아가며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파에야, 불고기와 가스파초. 두 나라의 맛이 어우러진 식탁이었어요. 이사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싶었어요. 파트타임 영어 교사로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얻기 어려웠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진호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 요리사로? 아니요, 처음에는 서빙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스페인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스페인어도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거예요. 진호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일은 힘들 텐데. 괜찮을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페인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일이기도 하고. 결국 진호 씨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저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스페인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마리아, 당신이 스페인 출신이라니 반갑네요. 우리 레스토랑은 진짜 스페인 음식을 선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 5일 저녁 시간에 일하게 되었어요. 진호 씨가 퇴근 후 민석이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빙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오래 서 있어야 했고 바쁜 시간에는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갔고 일도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손님들에게 스페인 음식에 대해 설명해 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페인 음식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스페인 문화대사가 되었어요. 이 파에야는 발렌시아 지방의 전통 요리예요. 쌀에 사프란을 넣어 노란색이 나고 해산물이나 고기를 함께 넣어 만듭니다. 고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종종 스페인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제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향수병도 달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 한 중년 부부가 왔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어요. 바르셀로나에 가볼 계획인데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제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람블라스 거리, 구엘 공원까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장소들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네타 해변에서 본 석양은 정말 아름다워요.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들은 감사히 제 조언을 메모했고 식사 후에는 특별히 팁을 더 주고 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스페인 여행이 더 기대돼요. 고마워요. 그렇게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제게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마리아, 당신이 스페인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주방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요? 보조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흥분됐습니다. 요리는 항상 제 취미였고 이제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정말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빙에서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야채 손질이나 간단한 준비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결과 점점 더 중요한 요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오늘부터 당신이 파에야를 담당해요. 스페인 사람이니까 가장 잘할 수 있을 거야.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제 고향 요리를 한국 사람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를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파에야를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은 제 파에야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정통 스페인 맛이 느껴져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같은 말들이 주방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진호 씨에게 전했어요. 진호 씨, 오늘 제가 만든 파에야가 대성공이었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대요. 진호 씨는 제 허리를 안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마리아가 한국에서 스페인 요리의 대가가 되는 거네. 그의 말에 저는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도 못하고 문화도 낯설어 불안했는데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민석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양쪽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내가 스페인어 할 수 있다고 부러워했어. 민석이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민석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요리 잡지사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들은 특히 스페인 출신 요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리아 씨, 스페인 요리에 대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제가 사랑하는 스페인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고 한 달 후 잡지에 실렸습니다. 와, 마리아. 네가 잡지에 나왔어. 진호 씨가 잡지를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진정한 스페인 맛을 선보이는 바르셀로나 출신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제 사진과 함께 스페인 요리의 특징과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 덕분에 레스토랑은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게 되었고 저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이제는 스페인 요리 코너의 부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보물이에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안정되고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피부색이 달라? 친구들이 물어봤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석이는 혼혈아이다 보니 순수 한국인 아이들과는 외모가 조금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그건 네가 특별하다는 뜻이야. 엄마는 스페인에서 왔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서 너는 두 나라의 피가 섞인 멋진 아이야.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들은 나랑 달라서 이상하대? 그건 그 친구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거지.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고민을 돕기 위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이중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울에는 국제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부모를 둔 아이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났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엄마, 제 친구 중 한 명은 프랑스와 한국 혼혈이에요. 또 다른 친구는 미국과 한국 사이예요. 모두 저처럼 두 나라를 오가며 살고 있대요. 민석이가 모임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땠어? 재미있었니? 네. 다들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 이후로 민석이는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 친구들에게는 스페인 문화를, 스페인 친구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한국의 설날에 대해 발표했어요. 모두들 떡국이 뭔지 궁금해했어요. 스페인 학교에서 돌아온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석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통합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국에서 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거든요. 스페인 사람이면서도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때로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석이를 통해 저는 두 문화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어우러져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푸른 바다가 그립기도 하지만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와 정겨운 사람들도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 씨와 민석이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저의 진정한 집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스페인 식당 카사마리아를 오픈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이 작은 식당은 제 꿈의 실현이었어요. 진호 씨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배운 정통 스페인 요리를 선보였고 때로는 한국 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님께 식당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퇴하셨고 가끔 심심하다고 하셨거든요. 나같이 늙은이가 도움이 될까? 어머님이 의아해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은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만드시잖아요. 우리 식당에 한국식 타파스 메뉴를 추가하면 어떨까 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식당에서 일주일에 몇 번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치전, 떡볶이 타파스, 불고기 롤 등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어머님도 새로운 일을 하면서 활력을 찾으셨고 저는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네가 우리 식구가 된 건 정말 축복이야.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한국에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처음엔 걱정했어. 외국인 며느리가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넌 정말 잘 해냈어. 게다가 우리에게 스페인 문화도 알려주었고.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의 인정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민석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그는 한국 학교와 주말 국제학교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속에서 자란 그는 두 세계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커서 뭐가 될까요? 어느 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넌 두 개의 세계를 이해하는 특별한 아이니까. 저는요, 나중에 한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통역사나 외교관 같은 거요. 저는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멋진 꿈이구나. 엄마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지지할 거야. 진호 씨는 회사에서 해외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이제 스페인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바르셀로나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은 손자를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하셨고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큰 환영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어머니가 민석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도 참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정말 대단한 우리 손자야. 바르셀로나에 있는 동안 저는 민석이에게 제가 자란 곳들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놀았던 공원, 그리고 진호 씨를 처음 만났던 항구까지. 이 항구에서 아빠를 처음 만났어.
아빠가 길을 잃어서 내가 도와줬지. 제가 민석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민석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 작은 만남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 진호 씨는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길을 잃은 건 운명이었나 봐. 그래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걷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광활한 바다가 저와 진호 씨를 이어주었고 지금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카사 마리아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민석이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진호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했고 저는 요리를 통해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리 시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진호 씨와 민석이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 씨는 스페인 출신이시지만 한국에서 스페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재료를 활용한 스페인 요리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김치 파에야라는 요리인데 스페인의 전통 파에야에 한국의 김치를 더해 특별한 맛을 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식당을 찾아왔고 김치 파에야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너무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문화를 음식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어요. 진호 씨는 이제 스페인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도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두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고 양쪽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며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스페인 햄과 치즈, 한국의 김밥과 떡볶이를 함께 먹었어요. 민석이는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진호 씨와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저는 아마 바르셀로나에서 여전히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난 아마도 여전히 배에서 항해하고 있었겠지. 6개월씩 바다에 나가 있고 정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야. 우리가 만나서 다행이네요. 제가 진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네가 없었다면 민석이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 저는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그날 저를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게 인연이었나 봐. 저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이드 해주겠다고 제안했나 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부할지 모르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온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이렇게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민석이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배 봤어요? 아빠가 타던 배처럼 큰 배가 지나가요. 우리는 모두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호 씨가 타던 상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았지만 민석이의 상상 속에서는 아빠의 배였나 봅니다. 맞아, 정말 멋지구나. 진호 씨가 민석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저도 배 타고 여행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젠가 우리 셋이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자. 스페인도 가고 다른 나라들도 구경하고.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진호 씨와 저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석이는 뒷자리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아이는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결코 혼란스럽거나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더 넓은 시야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석이를 침대에 눕히고 진호 씨와 저는 테라스에 나와 와인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많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마리아, 진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에 와줘서, 나와 결혼해줘서, 민석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매일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져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네, 함께라면요. 그렇게 우리는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우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가 우리 가족을 더욱 특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페인의 정열과 한국의 정이 만나 만들어낸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생기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높아 보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길 잃은 한국 남자를 만났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진호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민석이도 한국이라는 두 번째 고향도 그리고 지금의 행복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두 개의 세계, 하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